안녕하세요.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동양헬스텍 주주 여러분들. 저는 동양헬스텍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선별해서 알려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우리 동양헬스텍 하게 되면 이 최근에 주가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죠. 이 바로 대왕고래 프로젝트입니다. 옛날부터 이 가스관 하게 되면 우리 동양헬스텍을 또 빠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러북 가스관 테마에서도 항상 동양헬스텍이 상승을 해줬었고, 이번에도 이 동해 밑에 바다에 이 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소식 때문에 이 가스관 관련주인 동양헬스텍 현재 편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서 제가 저번 주에 이 쌍고점이 만들어지면 조정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단틀에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정말 조정세일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있었던 이 전략 K에 관련된 중요 포인트 내용은 과연 무엇이 있었는지도,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은 또 무엇이 있는지, 이 관련된 이슈와 테마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슈 체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이 정부가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이 전략 회의를 열었습니다. 요게 이제 내용이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왜냐면 비공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어떤 내용이 주고갔는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습니다만, 아마 예산 관련된 그리고 투자 관련된 얘기가 좀 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참여했다라는 이 소식 때문에 이 GS 글로벌이라던가 이 SK 관련주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등등 해서 이 관련주들이 좀 대거 상승을 일으켜줬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함께 보게 되면, 자,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SK E&S 그리고 GS 우리나라 국내 투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결국에는 돈, 머니라는 겁니다. 시추공 한 개당 1,000억씩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또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뭐 누군가가 투자를 한다더라, 뭐 해외에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2차 파동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고 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투자 사업자 중에서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사업을 참여할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이유로는 자, 보게 되면 자, 앞전에 2004년부터 21년까지 이 울산 쪽에 이미 가스를 채취한 바가 있죠. 요때도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함께 좀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분 투자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미얀마 사업에서도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러한 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이 포인이 참여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우리 국내 관련 회사들이 투자에 시작을 했다, 또는 해외 투자 기업이 시작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다라고 하면 한층 관련돼서 이제 정말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의 대거 순환매가 일으켜질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해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바로 엑스모빌이죠. 최근에 이 산업 그 공사 한국석유공사의 사장님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 엑스모빌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투자에 대한 부분도 저울질하고 있다라고 한 차례 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해외에서는 엑스모빌 그리고 플러스로 뭐 4개의 어떤 국영회사라던가 등등등 해서 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예산 확보가 진행이 된다 라고 하면 뭐 무슨 얘기겠어요? 이게 시추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시추가 시작되면 이제 시추 관련주들이 대거 순환매가 일으켜질 수 있는 2차 파동, 3차 파동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런 돈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내용 마저 보게 되면 이날 회의에서 안 장관은 요게 이제 비밀로 진행이 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지금 오고 갔는지는 따로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또 추후에 관련된 내용이 이 법 개정안이라던가 조강료 뭐 이런 등등등 하게 되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또 한 차례 우리 또 관련주들이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결국에는 리스크 분산이죠.
자,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으로만 투자를 했다가 만약에 아니다라고 밝히게 되면 욕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안 그래도 표심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다 떠나가겠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하고 또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데리고 와서 성공을 시키기 위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그리고 이 해외의 또 투자자들을 지금 현재 유치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엑스모빌 관련해서도 제가 이 Q&A 최근에 이 우리 석유공사 사장님의 브리핑 Q&A 시간을 통해서 현재 엑스모빌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언제 투자를 할지 요거는 정해진 바가 없지만 이와 관련돼서 어떤 기업이 투자를 유치했다 또는 땡땡해서 예산을 확보했다 라고 소식이 들려오면 이제 정말 시추가 시작되구나, 그러면 시추 관련주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시추 관련된 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브리핑 그리고 전략 K가 일단 한 차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게 단기적으로는 이 7월 달에 첫 시추 위치 선정 관련된 일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선정을 할 건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또 일정이 잡힌다라고 하면 관련주들이 발맞춰서 올라갈 수 있으니 이 부분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말에서부터 뭐 1월 뭐쯤 되면 이제 시추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데 아마 요 사이에 예산 관련된 얘기 그리고 이 투자 관련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바람이 불 수 있다. 최근에 글로벌 기업 5곳 감심 곧 로드쇼가 발표될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말 그대로 로드쇼라는 것은 사업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로드쇼가 일정이 또 잡히게 된다고 하면 이게 분명히 올해 안에 잡힐 거예요. 시추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계획을 다 해놓고 예산을 확보하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기간 안에 잡힐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게 또 일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한 차례 더 안내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일정들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차트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1일 날 좀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쌍고점의 형태가 나오고 나서는 조정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도 한 차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도 역시 조금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은 이 지금 현재 자, 분봉으로 좀 볼게요. 분봉이 좀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자, 한 차례 여기서 저점을 잡아줬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여기 저점만 안 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여기 저점보다 좀 들어주는 뭐 여기서 반등이 나오든 뭐 여기서 반등이 나오든 해서 저점을 좀 들어주는 어떤 우상향의 형태가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밟고 뭐 횡보를 해주다가 일정에 발맞춰서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하기 위해서 이 정고점까지 가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만약에 이 해당 지켜줬던 지지선을 깬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 리스크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서 지지를 해줬던 가격 밴드를 잘 지켜주는지 여부가 중요하겠고, 여기서 위쪽으로 들어주면서 지지가 나와준다. 이게 사실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관련 일정은 아무래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로드쇼 일정이 하나 있고, 그 다음 7월 달에 위치 선정 관련된 이슈가 있으니 요거에 발맞춰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지 좀 지켜보자.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일정 관련된 그리고 이슈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전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